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 테슬라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장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6, 나스닥은 플러스 0.21, S&P 500은 플러스 0.00,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90. 시장은 참 좋았습니다. 풀이장까지 선물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장이 시작이 되자마자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내리눌렀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렸다라는 기사 때문에 이게 뭐지 했는데 오늘 곧 이란의 러시아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그 얘기를 전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중동 리스크를 이기지 못하고 반등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과 유도 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진돗개 2가 발령이 된 거죠. 전해지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안보회의의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PPI, CPI를 앞두고 이제 사자 주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24시간 전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리반이었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24시간 안으로 정말 전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정보전에서는 세계 넘버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 타격하겠다. 자, 휴전 협상이 오고 가면서 좀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일단 국제 유가가 $80를 돌파했고요. 그 유가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항공모함의 중동 전진, 중동을 배치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자 파란색을 보여주는 저 종목 보이십니까? 엔비디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엔비디아 파는 거 아니라 그랬죠. 100불 깨셔서 힘들어 하실 때도 저희 미주널에서는 엔비디아는 파는 거 아니다. 호흡 좀 길게 보고 가자. 조금 길게 보고 가자. 자, 드디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오늘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동부시각 기준으로 자, 지난 주말보다 4.8% 급등한 $109.80로 치솟았는데요. 오늘 장이 좋았으면은 4.8이 아니라 한 40% 갔겠죠. 농담입니다. 40%는 못 가고 한 10% 정도 갔겠죠. 네. 엔비디아 급등세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죠. 지수입니다. SOX 또 0.5% 뛴 4734.30으로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엔비디아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는 저가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탄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증권은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놈의 언론들은 꼭 다 사두고 펌핑을 하는 거죠. 이미 다 사뒀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자, 아이비는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 폭락 방아쇠 역할을 했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출시 연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낙관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낙관 전망을 쏟아낼 거면 지난주 그 악재가 터졌을 때 쏟아내지. 악재 터지고 실컷 바닥 캐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다 주순 다음에 이제 딱 또 터트려가지고 끌어올리는, 이게 여러분 기관들의 전형적인 합법화된 개미들 불태우기. 속으면 안 되죠. 자, 오늘 28일 앞으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9월은 자 반도체 지수가 연중 최악을 기록하는 시기라는 점이 그 근거였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삭스,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대개 9월에 저점을 찍은 뒤에 10월에 회복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죠. 의회 중간 선거,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0월의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 아마존, 마소 등 빅테크의 지속적인 대규모 AI 투자를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이들 세계의 빅테크가 내년에도 대대적인 AI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하자마자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면서 투매에 나선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빅테크의 AI 인프라 지출이 과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런 우려를 하기에 시기가 적절치 않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요건 제가 이따 다 전해드리고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투자는 검색,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러 긍정적 요인들과 함께 새로운 매출 흐름을 창출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계의 미즈호 증권도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28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재도약할 것으로 낙관을 했습니다. 난 제도가 안 하기만 해봐라. 아무튼 미즈호는 앞서 8일 분석노트에서 블랙웰 출하가 사소한 설계 결함으로 2, 3개월 지연되는 것은 그저 노이즈일 뿐이라면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즈호의 아이비들은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엔비디아가 이 같은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추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라키시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낙관을 했는데요. 블랙웰 NVL72 GPU 렉 가격은 최고 $300만, GB200 슈퍼칩은 5만에서 7만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기존 H100, B100 GPU 렉이 $30만에서 $40만, H100 반도체는 약 $4만 수준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라켓시는 엔비디아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는 $127.50에서 $1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반도체 관련 기사들과 자료들을 쭉 모으면서 지난주에 이 블랙웰 출시가 늦어지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나서면서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은 과연 지금 AI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이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알파벳의 어닝 발표 때 CEO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 우리가 쏟아붓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언론들의 장난질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전기차도 굉장히 대단했죠. 그렇죠. 법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몇 년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유럽도 어디도 하겠다. 근데 슬그머니 이걸 다 지금 연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는 해리스를 누르고 지금 거의 압승을 거두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이 AI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 상태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아니어도 내연기관이 아직까지는 향후 몇십 년까지는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타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해서 전기차를 갖다가 법적으로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먹거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곳간의 돈을 쌓아뒀잖아요. 이미 M7에 해당하는 애플, 구글, 마소 돈이 정말 많은데 투자하지 않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이 여기밖에는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마치 그거죠. 뒤에는 그냥 들짐승들이 달아오는데 앞에는 폭포수와 낭떠러지밖에 없어. 근데 진짜 떨어지면 죽을 만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한 20m?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내려야죠. 가만히 있다가 뒤에 있는 그 늑대한테 잡아먹히느니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든 못하든 일단 물속에 뛰어내려 살아남아야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깎아내릴 때 엔비디아 경쟁 업체들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들고는 있죠.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제품을 능가할 만한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에 오더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그 생각을 모르고 그 제품을 비교를 못할까요? 오늘 보니까 어디죠? 샤오미인가 하웨이인가 어디서 또 꼴에 또 그대로 베꼈어요.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뭐 만들었다고 발표한다고 하는데 웃긴 것들이 8만 보인대요. 8만. 이야, 무슨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장면이야? 알비백.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처음부터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주일 만에 엔비디아나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뉴스들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 뉴스 듣고 팔고 또 오늘 보면 이게 급등했고 또 올라타도 또 만약에 빠지면 또 뭐라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주놀은 한결같이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파는 거 아니다. 테슬라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물리신 분들 괜찮습니다. 호흡을 조금만 길게 하십시다. 책 읽어주는 미주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올해는 테슬라 쉽지 않다라고 일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대세 상승, 2차 상승을 앞두고 올해 내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아니죠. 트럼프 인터뷰 만남이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상당히 또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CEO 리스크 때문에 지금 머리가 쭈뼛쭈뼛 아픈데요. 자, 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이 오늘 밤에 트위터에서 자신이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 테슬라는 오른쪽 보시다시피 2.2% 하락한 $195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가가 얼마 됐나? $197.49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200 지켜줬는데, 그렇죠? 오늘은 버티지를 못했어요. 엔비디아와 함께 조금 가더니, 자, 전기차를 통해 세계 최대의 부를 축적한 머스크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율 배반적 행위로 주주들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빠졌죠, 지금. 자, 테슬라의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에 대한 공개 발언을 검토한 결과 테슬라는 전기차 의무화와 전기차의 혜택을 주는 공공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올해 초까지는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2월에 테슬라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역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재무부에 제출한 2월 보고서에서도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을 가속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23년 7월 EPA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2035년까지 미국 내 신형 가솔린 자동차 생산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조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등 미국의 우파가 전기차 의무화라며 강력히 비판해온 주장인데요. 자, 머스크는 수년 전에는 트럼프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비판을 했죠. 2017년 6월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임기 초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이유로 백악관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결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을,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결한 2020년에는 바이든에 투표했다고도 명확히 밝혔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트위터에서 정치적 발언을 늘리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고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한 직후인 7월 초에는 트럼프 지지를 확고하게 밝히며 전기차에 특히 비판적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정책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머스크가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은 2021년 백악관이 주최한 전기차 제조업체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당시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부분이 테슬라인데도 바이든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등을 챙겼고요. 그해 12월부터 머스크는 바이든의 정책과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배출 규제 강화는 단순히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테슬라는 이른바 규제 크레딧 판매로만
2018년 이후로 약 90억 달러를 벌었고요. 이는 미국 연방 및 주정부에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배출 규정을 통과한 제조업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테슬라는 이 크레딧을 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에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거 탄소 중립 자, 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테슬라가 경쟁사의 크레딧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7월 증권 신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만 크레딧 판매로 8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2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탄소 배출권. 예. 지난 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이 15억 달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배출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죠. 자, 트럼프는 배출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에도 비판적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까워진다고 해도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석유 메이저와 석유 관련 산업들, 내연기관에 의존하는 각종 운송수단 생산 업체들이 지지 기반인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배출 규정 강화 반대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장기적 비전에 대한 믿음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들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테슬라 지분을 약 5,800만 달러 보유한 로스 거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죠. 자, 로이러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재정적 이익뿐 아니라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인 테슬라의 이익과도 반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의 자기 모순적 행태에 대해 머스크가 테슬라의 단기 이익을 희생해 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에서 우주 탐사, 신경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요. 따라서 머스크가 장기적 야망과 이익을 위해 테슬라의 단기 이익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의 야망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화성의 대통령인지 지구의 통합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를 늦추자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팔아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전기차 산업을 위축시킬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자기 모순은 주주들에게는 풀기 힘든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들은 또 일론이 큰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할 텐데 글쎄요.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은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은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테슬라한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 죄송하지만 트럼프가 배신 때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순진하게 믿지는 않겠죠, 일론도. 트럼프가 배신을 때리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트럼피들을 들고 일어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죠. 트럼프만 배신 때린 게 아니라 바이든도 배신 때렸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트럼프 바이든 대선 한창일 때 트럼프 주식, 바이든 주식 팽팽히 맞섰던 거 기억하시죠? 바이든 주식은 플러그 파워, 차징 포인트, 퍼스 솔라 이런 것처럼 친환경, ESG 관련 주식들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주식들이 어떻게 됐죠? 지난 4년 동안 바닥을 헤맸습니다. 바닥을. 배신이죠, 배신. 이거 진짜 배신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들은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정치인들은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일론은 과연 오늘 저녁에 그가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인터뷰에서 무엇을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획기적인 거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빨 풀었잖아요. 비트코인 팔지 말아라. 근데 자기가 대통령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쪽 참모들이 약간 돌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겠다는 등. 자기가 슈퍼맨이야?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등. 약간 과대망상 쪽이 좀 강하죠. 그렇죠? 아무튼 일단 정치 얘기는 또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일론이 트럼프와 인터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드디어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로 저희 시즌 5
23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제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최종 인터뷰가 이제 잡혔습니다. 1차 서류 합격을 하시고 난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더 최대한 아무튼 땡겨봤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자리 남지 않았지만 우주여행 멤버십, VIP 멤버십 둘 중에 하나 가입하셔서 자 공부방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간 주식 중에 하나가 여기 GNLN이라는 주식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365% 끝났지만 보이시죠? 장중에 얘가 몇 프로 갔는지 아세요? 700%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도 주식도 많이 갔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GNLN을 끝나고 나서 이거 살 거는 말은 누구 못합니까? 근데 이 주식을 만약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미주놀이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회원 게시판에 보면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보이십니까? GLNN 우량주는 엔비디아 삭스 게임 끝났죠. 그리고 오늘 700% 넘게 상승했고요. 또 제가 오늘 저희는 이제 디스코드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도 주식 몇 달 전부터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렸거든요. 그 소식 듣고 들어가신 분들 40%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아닙니다. 저와 스태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고 씨름하고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맨파워를 통해서 여러분 이 힘든 시장에서도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내고 시장이 가도 수익을 내는 놀라운 저희 미주놀의 기법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장에 소문이 나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또 광고 하도 한다 그럴까봐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광고도. 아유, 들어줘야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날짜 잡혔으니까 서두르세요. 밑에 하단에 보이는 자, 여기 보이시죠? 미주놀 공부방 지원. 애플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4년 동안 아이폰을 바꾸지 않은 유저들이 3억 명이 넘어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이폰 바꾸는 적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플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AI 관련된 아이폰이 출시되잖아요. AI 기능. 올해 처음으로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시켰잖아요. 애플이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애플은 항상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죠. 벌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아이폰 역대 최대 규모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바로 여기죠. 그때부터 쭉 오른 이유가 있었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3년 됐고 5억 명이 기다리고 있고 AI가 탑재되어도 사실 리세션, 경기 침체는 사실은 새로운 전화기를 바꾸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상실시켜버리죠. 그렇죠? 뭔가 좀 이 돈이 한두 푼이야 말이지. 응? 전화가 안 터지는 분들은 바꿔야 되겠지만 저도 아니 멀쩡한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기 침체는 가장 우리의 무서운 괴물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를 아무리 단행을 하고 9월 달에 50bp 내린다 하더라도 이 뼈아픈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전기차를 비롯해서 부동산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판매는 쉽지 않죠. 리테일 업종들이 잘 가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홈디포라든지 월마트의 어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의 축이 있죠. 실업률, 고용,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소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비거든요. 소비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두 기업의 어닝 발표입니다.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지진이 났어요. 또 LA 인근에서. 야, 이거 지진이 계속 나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납니다. 와, 오늘 낮 12시 20분에 지금 LA에 사시는 분들, 플러튼 사시는 분들까지 막 흔들렸다고 막 저희한테 연락 왔는데 얼바이는 제가 둔해서 그런가? 흔들린 것 같은데 일단 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엄청 팔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에휴 괜히 팔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네. 아니죠. 다 계산을 해도 파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파는 거죠. 아셨죠? 자, 여러분 일단은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대선 뉴스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야, 처음으로 경제 관련 부분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9월 10일에 있는 첫 TV 토론이 결국 향방을 가름짓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 학교를 또 공습을 해서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어린이 11명, 100명 가까이 숨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지키는 투자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저희 미주놀과 함께 이 어려운 투자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겨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미국 현지에서 보다 생생하고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